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명사 중에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성분에 의존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명사는 말 그대로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명사가 자립명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의존명사를 보겠습니다.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반드시 관형어와 함께 사용되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관형어의 의미는 명사의 앞에서 이 명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성분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곧하고 것은 대표적인 의존명사인데요. 사람이 곧이 없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곧이 혼자서 사용될 수 없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의존명사 곧 앞에는 반드시 이 의존명사 곧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해주는 내용이 관형어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문장을 보면 곧이 의존명사인데 이 앞에 관형어가 곳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이게 어떤 장소냐? 이 장소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장소다. 이렇게 이 곳이라는 장소를 설명해 주고 곳은 이 없는이라는 관형어에 기대서 사용되죠. 니은 예문도 보겠습니다. 동생은 것이 많다 해서 이 것은 의존명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것을 설명해 주는 관형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요. 앞에 문장을 보면 동생은 아는 것이 많다. 이때 것은 의존명사고 이 것을 설명해주는 관형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의존명사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의존명사를 설명해주는 관형어와 함께 사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또 크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단위성 의존명사와 형식성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요나 분량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요나 분량이 그 수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어에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꽤 많은데요. 개, 명, 마리, 송이, 켤레 등등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몇 개, 사람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들은 수량의 단위를 나타낸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단위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단위명사는 꼭 수관형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연필이 1개 있다, 학생이 4명 있다, 장미꽃 100송이 여기에서의 이 개와 명, 송이가 단위성 의존명사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관형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관형사를 사용해서 개와 명과 송이를 설명해 주고 있죠. 다음은 형식성 의존명사입니다. 형식성 의존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희박한 의존명사를 말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어휘적인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어휘적인 의미가 아주 약한 그런 의존명사를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존명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 명, 마리, 개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존명사들이 이 형식성 의존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성 의존명사에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뒤에 오는 조사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뒤에 오는 조사가 제한되는 이런 의존명사가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어성 의존명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들이 수, 나위, 리, 법, 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명사들을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통 주격조사 이 가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면요. 보통 주격조사를 생략할 때가 많긴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더할 나위가 없이 좋다. 그럴 리가 없다. 처럼 의존명사 수, 나위, 리는 보통 주격조사 가와 사용됩니다. 목적격조사에는 을을이 있는데 이해할 수를 없다. 더할 나위를 없다. 그럴 리를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를 사용해서 이해할 수이다, 더할 나위이다,
그럴 리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오는 조사가 주격 조사로 좀 제한되는 그런 의존명사를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서술어성 의존명사를 보겠습니다. 서술어성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는 뿐, 따름, 나름, 터, 때문 등이 있고요.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함께 사용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다. 너를 만나러 왔을 따름이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이렇게 뿐, 따름, 때문은 보통 서술격 조사 이다와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가를 사용하거나 을르를 사용하면 이것도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사용되는 의존명사를 서술어성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목적어성 의존명사입니다. 목적어성 의존명사에는 줄, 채, 척 등이 있고요. 주로 목적격 조사 을를과 함께 사용되는 의존명사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다. 몰랐지만 아는 체를 했다. 몰랐지만 아는 척을 했다. 이렇게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여기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목적격 조사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부사어성 의존명사인데요. 부사어성 의존명사에는 채, 김, 바람, 통 등이 있고요. 주로 에나, 으로 등과 같은 부사격 조사와 함께 사용되는 의존명사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면 모자를 쓴 채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난 김에 물을 마시고 왔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각했다. 여기 의존명사 채는 부사격 조사 로와 함께 사용됐고요. 여기에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해서 쓴 채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고요. 목적격 조사 르를 사용해서 쓴 채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김은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고요. 의존명사 바람은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의존명사는 뒤에 오는 조사를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부사격 조사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곳이 있습니다. 보편성 의존명사는 앞에 설명했던 의존명사들과는 다르게 조사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의존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 것을 보면요. 주격 조사도 사용할 수 있고 목적격 조사도 사용할 수 있고 서술격 조사도 사용할 수 있고 부사격 조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곧도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부사격 조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도 마찬가지죠. 아는 바가 없다. 네가 아는 바를 말해라. 이게 내가 아는 바이다. 내가 아는 바와 네가 아는 바가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의존명사를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식성 의존명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뒤에 오는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앞에 오는 어미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부 의존명사는 앞에 오는 어미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관형어는 그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은 나중에 관형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동사나 형용사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이나 는, 을, 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와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먹은 사람, 먹는 사람, 먹을 사람, 먹던 사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먹었다, 먹은 사람, 먹는다, 먹는 사람, 먹을 것이다, 먹을 사람, 그리고 먹었는데 과거를 회상한다. 이때는 먹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게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건데 일부 의존명사는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래 예문을 볼게요. 여기 바람과 수가 각각 의존명사인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했다. 이렇게 자다라는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사용했는데요. 이 의존명사 바람은 언제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 바람에, 잘 바람에, 자던 바람에 이렇게 사용하면 이것들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명사 바람이 앞에 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는으로 제한하는 거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는 앞에 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반드시 을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앞에 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을로 제한을 했는데요.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난 수 없었다, 일어나는 수 없었다, 일어나던 수 없었다. 이렇게 다른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앞에 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제한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식성 의존명사의 마지막 특징은 의존명사가 서술어를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의 예를 보면요. 여기 수와 줄은 각각 의존명사인데요. 이 수는 언제나 있다, 없다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술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먹다, 할 수 자다, 할 수 예쁘다 이렇게 다른 서술어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 줄도 마찬가지로 항상 알다와 모르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는 맞지만 할 줄 먹다, 할 줄 아름답다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해 봤고요. 이 의존명사는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거나 희박할 때는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존명사는 뒤에 오는 조사를 제한하기도 하고 앞에 오는 관형어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제한하기도 하고 의존명사 뒤에 오는 서술어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